그놈의 도파민 중독,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리죠? 마치 나는 도파민에 중독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미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도파민 중독을 피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파민 관련 연구를 하던 중에 엄청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도파민 중독을 역으로 이용해서 집중력, 끈기, 인내를 만드는 방법이죠. 도파민 중독을 벗어나라는 일반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블랙트리입니다. 요즘 도파민 중독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입니다. TV 방송 프로그램, 각종 유튜브 채널에 도파민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너도 나도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흔치 않게 하고 있어요. 웃긴 거는 쇼폼 콘텐츠가 도파민 중독을 유발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역설적이게 쇼폼으로도 도파민 중독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이브 컴퍼니의 생활관측연구소의 소셜미디어 도파민 언급량 추이를 보면 20년 11월 2200건 언급되던 게 현재는 6만 6천 건 이상으로 약 30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 도파민 중독에 대해 검색을 해봤을 거예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파민이 중독되어 뇌기능이 저하된다. 도파민 중독을 벗어나야 된다. 도파민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도파민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미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이고 도파민을 벗어나야 돼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도파민 중독이 나쁜 걸까요? 아니, 그리고 나쁘다고 한들 과연 현대인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도파민이 없으면 조현병, 치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도파민이 없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병에 걸린다고요? 네, 도파민은 나쁜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쾌감, 즐거움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세로토닌, 엔돌핀과 함께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또한 도파민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두뇌 활동을 증가시켜 학습 속도, 정확도, 인내, 끈기가 생길 수 있도록 좋은 영향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니, 도파민 중독 때문에 집중력도 잃어가지고 넷플릭스 영화 한 편도 집중 못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도파민 때문에 집중력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아까 도파민의 순기능은 학습 속도, 두뇌 활동의 증가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도파민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도파민이 충족되는 원리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애초에 보상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동기를 유발시켜 줍니다. 여러분, 보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노력, 고통, 내가 흘리는 땀,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도파민은 노력과 고통을 통해 얻은 보상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하기, 찬물 샤워하기, 운동하기처럼요. 그런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내가 직접 고통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치 그런 것 같은 착각을 해서 도파민이 쉽게 분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고통과 쾌락 없이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이 바로 우리의 두뇌 활동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유발시켜버리죠. 네, 원리는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평범한 인간인데 어떻게 도파민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파민 관련 연구를 하던 중에 방법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도파민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도파민을 역이용하는 현실적인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조건부 보상을 이용해라.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 쇼츠에 중독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마 자기 전, 기상 후 습관적으로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건강하지 않은 도파민 분비를 쫙쫙 뽑아내고 있을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습관이죠. 근데 그렇다고 쇼츠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저는 도파민의 원리인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상은 고통과 노력을 통해 얻어야 제일 건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쇼츠를 보긴 보는데 조건부 보상 방식으로 시청을 합니다. 조건부 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설정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 일을 했을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쇼츠를 볼 수 있다 라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일을 다 마쳤을 때
30분 정도의 쇼츠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설정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집중하고 더 빨리 일을 처리하면서 일의 능률과 성과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전 제 조건을 성실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임스 클리어의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유혹묶기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조건으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야 하는 일이 독서고 원하는 일이 드라마를 본다라면 독서를 20분 하면 드라마를 한 편 본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 것이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드라마를 보기 위해 생성되는 도파민이 독서를 할 때도 분비가 되어 더 집중된 상태로 해야 하는 일을 끝내고 드라마를 볼 때도 죄책감 없이 좋은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 보상을 활용하여 도파민을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과 쾌락을 통해서만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도 필요하죠. 특히 이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게임, 흡연 이럴 경우에 훨씬 더 적용하기가 쉬웠습니다. 두 번째, 도파민을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작은 노력으로 건강한 도파민 분비하기입니다. 제가 고통, 인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건강한 도파민 만들기 솔직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독서하기를 통해 건강하게 도파민 분비하기? 아니 솔직히 책 한 권도 읽기 어려운데 매일 독서를 하는 건 더 어렵겠죠. 분명히 3일 뒤면 이 책을 덮을 거예요. 오히려 또 내가 목표한 걸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매일 독서하기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죠. 사실 매일 한 페이지 독서하는 것도 매일 독서하는 것이고 매일 한 권을 읽어도 매일 독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너무 큰 목표를 통해 건강한 도파민을 얻으려는 건 평범한 사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목표가 사소할지라도 계속 그걸 달성해내 가면 작은 도파민을 꾸준히 분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매일 한 페이지 독서하기처럼 작은 성취를 이어나가면서 작은 도파민 분비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는 것도 독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페이지를 읽은 자신을 칭찬해줘야죠. 그 한 페이지에도 작은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뇌는 그 작은 성취감으로 인해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작은 성취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존감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자기 효능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에 관련된 감정인데 작은 성취를 계속 이루다 보면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며 자기 효능감이 생겨서 자존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도파민 이야기로 돌아와서 도파민의 순기능 중 하나는 보상을 통해 인내 끈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들로 건강한 도파민이 보상으로 돌아온다면 그 도파민의 순기능인 인내, 끈기, 집중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건 습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인생을 바꾸는 작은 습관의 힘이 오히려 도파민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5개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작은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모 관리를 하고 싶다? 아침에 토너 로션만 바르세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루에 20분만 공부해도 됩니다. 그 일의 성취감을 느끼고 건강한 도파민을 분비시키면서 여러분은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도파민 중독 시대에서 도파민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조건부 보상 활용하기, 두 번째는 작은 노력으로 건강하게 도파민 분비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그만 책찍질하세요. 나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이야. 나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이런 식의 자책을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건강한 도파민을 잘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놈의 도파민 중독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 없음을 결정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음을 결정짓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도파민에 중독된 나약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를 역이용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도파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